제가 그 다음 날부터 다 통화했거든요. 네. 여기저기 전화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일단. 일단 전화를 안 받고요. 나중에 연결되면은 뭐 했냐 그러면 다 회의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아야 뭐 대책을 세우죠. 뭐 분단위로 맨날 속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K배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요 날이 12월 13일이에요. 저희가 촬영을 미리 해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계엄 사태 이전에. 근데 지금 상황하고 너무 안 맞아서 좀 내보내기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보실 때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될지를 저희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촬영을 다시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인 신념과 색이 있거든요. 여기 채널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는 좀 있어요. 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PC쟁이로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채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고 현재 이 업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헤쳐나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일반적인 개인도 계시지만 업계 종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주변에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PC 업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중요하진 않죠. 아니 저희는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떡해요. 먹고 사는 이 시장 상황을 알아야지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이제 생각 좀 해볼 텐데. 국가 대소사로서 중요하지는 아니지만 제가 속한 이 시점에서는 또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PC쟁이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쇼츠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봄 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 당시 상황을 보고 나서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뭔 영화가 이제 그 영화 얘기만 하고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까 해요. 네. 이게 1992년작 영화예요. 네. 네. 지금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영화잖아요. 30년 됐네요. 네. 감독은 로브 라이너. 그리고 주연은 지금도 유명한 톰 크루즈예요. 그리고 잭 니콜슨, 데미 무어. 쟁쟁한 배우듯이. 네. 가 주연한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군대 법정 영화예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있고 부당한 명령을 받은 이제 하급 병사가 있어요. 네. 피의자들은 명령을 받은 거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검사 측은 어쨌든 네가 죽였으니까 넌 살인자야라고 기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공방을 다루는 영화거든요. 법정 영화거든요. 네네. 살인죄는 무죄, 네. 직무유기는 유죄. 그래서 제대를 명하는 강제 제대, 강제 예편돼요. 네.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린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기소된 상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줬어야 되는데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약자 편에 섰어야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영화가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부당한 명령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거든요. 저는 똑같은 질문을 거의 들어가신 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떠올린 영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봄이 아니고 이 영화였어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명작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PC와 관련된 상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예, 그 선관위 촬영 사건. 아, 그 서버 예. 가서 뭐 사진 찍었다는 거.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을 왜 찍었을까?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저희 서버 제가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거기 사진을 찍었을지. 예. 뭐 루트 번호를 파악하면 해킹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배선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루트 번호를 알면 해킹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네네. 배선을 촬영하는데 덮개를 열지도 않고 왜 촬영을 하지?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세 번째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용도일까요? 우리 이거 파악했어 라고 전송하는 보고용. 보고요. 리포트용.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사진 찍어서 여기서 요청하신 그 서버를 찾았습니다라고 사진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 용도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찍는 거. 디테일하게 안 찍고 그냥 나와 있는 걸 이러고 빵 찍었잖아요. 그 용도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커 보이고, 사진 이제 서버 같은 거 만져보시는 분 아시지만 그거 열고 찍거든요. 아, 그 커버를요? 네, 그 닫은 상태에서 안 찍어요. 네네네. 그거 잘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열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찍어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이렇게 대충 하고 빵 하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저는 배선 때문에 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저 추측입니다만, 그러니까 저 같으면 배선을 위해서 커버가 닫은 상태에서 빵 하고 안 찍어요.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사진은 아닌 것 같다. 네. 배선을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이거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다시 원 상태로 가동을 시키려면 있는 그대로 복구를 해야 돼요. 랜선을 원래 꼽은 대로 정확하게 꼽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만 찍은 거 가지고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된 자료는 네. 통합명부 서버 하나만 찍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다 찍어야 돼요. 그 랜선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하나만 찍은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이걸 탈거를 하기 직전에 상황이 가잖아요. 만약 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 네. 그 상황에서는 탈거하기 전에 다 찍었을 거예요. 그렇게. 탈거하기 전엔 반드시 사진을 다 찍었을 것이다. 그건 맞다. 근데 그때 그 행위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진을 찍진 않으니까. 열고 그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정확하게 찍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루트 번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루트 번호를 알면 해킹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잘 모르죠. 네. 서버를 아시는 분들한테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루트 번호를 알면 해킹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네. 그 서버의 모델명하고 시리얼 번호를 파악하려고 한 거예요. 그 서버의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를 알면 그 서버가 무슨 OS를 사용하고 있는지, 버전이 몇인지, SQL은 어떤 SQL을 쓰고 있는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가 무슨 결함이 있어. 그쵸. 무슨 결함이 발견됐어. 윈도우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빨리 업데이트해. 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업데이트에 어떤 패치를 했고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다 리포트가 나와요. 버그 픽스 리포트랑 그다음 밑에 아직 남아 있는 결함도 나오잖아요. 남아있는 결함도 나오고요. 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나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킹을 할 수 있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를 알면 그 소프트웨어가 무슨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네, 결함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결함을 검색하면 나와요.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여러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답이 이거네 해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내에 바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지 않으면. 네.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이 차단돼 있으면 불가능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기하시는 그 두 가지 로트 번호라고 나오는 그 얘기, 서버의 모델명과 서버의 시리얼 넘버를 알면 언제 제조한, 언제 무슨 모델인지를 알면 어떤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에 결합한 것들을 금방 찾아서 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건 맞다. 그리고 배선도 맞긴 맞는데 그 사진은 아닌 것 같다. 그 뒤에 촬영을 반드시 하긴 했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 PC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PC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어제 MBC 뉴스데스크 12월 12일자 설문조사를 하나 했더라고요. 네. 12월 3일 계엄 이후 자영업 실태조사를 네. 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했고요. 네.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1630명을 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계엄 전국 이후에 현재 지금 매출이 어떠냐. 네.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 네. 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 중에서 36%가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네. 라고 얘기하셨고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89.2%가 고객 감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기 때문이에요. 저희 PC 업계가 지금 네, 뭐 PC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고 네. 저도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가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많이들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상황이고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겪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설문조사를 인용을 한번 해봤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용산 업체분들은 지금 현 상황이 어떠신가요? 시장 변화를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제품 가격이 올랐죠. 맞아요. 다 제품 가격 다 올랐어요. 네. 예전에는 다나와에서 보면요. 네. 최저가를 달리고 있는 한두 업체가 맨 위에 한두 개가 있고 그 두세 개 밑으로 보면은 특정 구역에 다 모여 있어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도가가 그 밑에 있는 15만 얼마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지도가를 지키고 있는 거고 한두 업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까고 달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 사태 이후에 변화한 가장 큰 게 뭐냐면 까고 달리는 업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꼭 누군가가 까고 달렸거든요. 그 많은 상품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 환율 때문인가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죠. 네,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환율이 오른 거는 그 사태 이후에 오른 거고 니들 물건 들어온 건 그 전에 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건 옛날 환율이잖아. 네. 근데 그게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그럼 그 가격에 팔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격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죠.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다른 문제예요. 네. 환율이 일단 출렁이면요. 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추가로 수입하는 걸 중단해요. 네.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겠죠. 비싸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럴 건지 잠깐 이럴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출렁이는 거니까. 실제로 12월 5일, 6일까지는 환율이 내려갔거든요, 계속. 네네. 그러다가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탄핵이 안 됐으니까 언제 이 사태가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상황이 해결되면 환율은 내려갈 게 뻔하니까. 그러면 그때 수입해도 늦지 않거든요. 당장 물건을 들여올 게 예정돼 있을 경우에는 일단 다 홀드 시켜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치를 취하죠. 뭔가요, 그게? 뭘 하냐면 출고를 중단해요. 그러니까 총판에 물건을 안 내려보내요. 물건을 내려보낼 수가 없죠. 어떻게 내려보내? 계속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빨리 팔고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물건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거를 늦춰야 돼요. 출고 속도를. 천천히. 네. 그러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오래 팔아야 되니까. 오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텨야 돼요.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업체가 다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한 개, 두 개 사면은 그건 줘요. 근데 누가 100개 필요해. 그럼 그거 물건 안 파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조금씩 소진을 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해결이 되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추가 수입을 하고 그때부터는 열겠죠. 문제는 출고 속도가 늦춰지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재고량이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시장 수요 법칙상 네네.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죠. 아, 가격이 하시군.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환율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출고 정지를 해서 물건을 시장에 안 내보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이건 환율의 직접적 영향이 아니라 시장의 공급량 변화에 따른 가격 상승이에요. 모든 회사가 출고를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물건을 써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웃돈 주고 사야 되나?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아까 다나와에서 치고 달리는 업체들이 얘기했잖아요. 네. 판 거예요, 이미. 아,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첫 가격에 번째로. 그 가격에 있는 거 이미 팔린 거예요. 아, 첫 번째로 없어졌고, 그러면 또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물건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출고를 안 해주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물건이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이 가격표를 지키고 있는 업체들만 있으니까 걔들이 올라오는 거구나.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나와서 가격이 다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환율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정지되고 수입이 정지되니까 출고가 정지되고 정지된 출고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수요 곡선의 법칙에 따른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상황이 환율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량 변화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공급량만 재개되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재개되려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아니면 환율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은 항상 경제에서 불확실성이니까. 그렇죠. 더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으면 수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아니요. 더 오를 것 같으면 수입을 지금 해야 돼요. 아, 지금 상황에선 맞잖아요. 그게 환율이 더 확실하다면은- 오를 것 같으면 더 수입을 확실하다면-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른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엔 더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비싸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수입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내가 손해 보니까요. 그때 가서 하는 게 낫거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변동이 너무 심하고 해결이 될지 안 될지를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일단은 홀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단은 환율이 어느 구간에 들어갈 건지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공급량이 나올 거예요. 이미 12월이 돼서 매출이 어떻게 되고 뭐 이익을 받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도 전화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출고 정지했죠? 출고 정지했죠? 다 출고 정지예요. 근데 한두 개씩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물건 한두 개씩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제 한국 대량 납품권.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화하면 다 회의 중이에요. 업체들이 다?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다 통화했거든요. 네. 여기저기 전화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일단. 일단 전화를 안 받고요. 나중에 연결되면은 뭐 했냐 그러면 다 회의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아야 뭐 대책을 세우죠. 뭐 분단위로 맨날 속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죠. 뭐. 없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그 사이에 보시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미 1430원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게 1,430원을 쭉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내려왔잖아요. 1,430원에서 그냥 물건 수입해서 가격 올려서 팔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1,430원이잖아요. 1,430원이 더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이 안 되니까 다른 때 같으면은 뭐 미국 연준에서 뭘 한대더라. 미국 저 변수가 어떻대더라. 미국의 고용률이 어떻대더라. 그래가지고 환율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예측할 수 있는 뭐가라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거랑. 그렇죠. 지금 국내적인 이슈잖아요. 해외랑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자고 뒤로 미루는 거죠. 계속 미루는 계속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PC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수입해서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못할 거예요. 보통 이제 경제지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뭐 서민경제에 영향이 크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대책이 안 서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희 같은 이런 IT 제품부터 PC 컴포넌트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아크. 아, 묻혔죠. 네, 아크가 묻혔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크가 이 존재감이 없는데 그리고 묻힌 이유가 우리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팩결싱어 사임이 가장 커요. 그렇죠. 이게 팩결싱어가 사임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신경이 써서 아크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아크가 오늘 11시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이제 판매 세일즈가 풀려요. 네. 금요일 11시에 풀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일이 되겠죠? 네. 그럼 16일 날 아크를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해요. 물건이 안 들어오나요? 네, 물건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 들어온 이유가 일단 인텔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문제도 좀 있어요. 원래는 11월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텔이 늦었어요. 그래서 12월 초가 돼서 아크가 어떻게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PO 달라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12월 초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텔이 너무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인텔의 늦장 대응에다가 이거 이번 사태까지 같이 겹친 거네요. 근데 그때 막 PO 준비해서 막 이제 수량 파악해서 어떻게 오더하려고 막 하는 와중에 딱 그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못 갖고 들어오는. 국내 한정으로는 그냥 페이퍼 런칭 수준이에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상 페이퍼 런칭이에요, 아크가. 그뿐만이 아니라 업체에서 많은 업체들에서 신제품 출시 예정돼 있는 제품들을 대부분 다 뒤를 1월 뒤로 다 미뤘어요. 일단은 어차피 12월은 끝났고 아무리 해도 뭐 1월 달에 끝나지 않겠어? 라고 하고 다 1월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신제품 예정되어 있는 거 저희도 뭐 최정 기자 잘 아시지만 광고 찍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뒤로 밀렸고요. 업체 출시가 다 뒤로 밀리니까. 뭐 출시를 하더라도 소량 출시만 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물건 갖고 들어오는 건 다 뒤로 밀려서 1월 뒤로 다 밀렸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긴 할 거예요, 언젠가는. 언젠간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환율 문제 때문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 예측 불가로 인한 판단 불가의 문제로 환율 상승분보다 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그냥 쭉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 군데 통화해 보니까 이제 다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번 하시고 끝내시죠. 준비했었던 것도 있고 네. 이미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요. 편집한 걸 보면서도 이걸 내보내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계속 좀 고민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수입업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걸 촬영을 했는데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상황이 금요일날 촬영해서 목요일날 송출하는데 목요일 전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감정선과 또 안 맞는 상황이 되면 또 내보낼 수가 없겠죠. 마무리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그냥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 채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제약되는 것 같아요. 예, PC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PC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카메라가 꺼지면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시민과 국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최지영 기자님도 개인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죠. 예, 저도 내일이 이제 12월 14일인데 제가 자연인으로서 카메라 밖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안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